지금 네네.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집을 사고 싶어서 못 사고요. 건물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돼서 아마 25년 9월까지는 좀 장이 좋을 걸로 봐요. 15년 9월까지. 네, 왜냐하면 대출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도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폭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대한민국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네네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대한민국 구군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쏠려 있는 거는 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인데요.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가 있지만 네. 이게 아직 확실히 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탄핵이 됐을까요? 이 얘기 하면 잘못하면 욕 먹을 수 있어서 저는 객관적으로만 말씀드리는 네네. 거고요. 점사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니까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길 바래요. 네. 지금 뭐 탄핵 국면까지 가긴 했는데요. 네.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힘들 것 같고요.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으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임기 안에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이게 탄핵해서 그 정권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네네. 험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뭐 가결이 되기 좀 쉽지 않네요. 아무래도 지금 헌법재판소에 거기 돼 있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라인 쪽에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네네. 이 부분을 해석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헌법 조항에 해석하는 건데 그 해석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뭐 좀 약간 불법적으로 한 것도 있고 갑작스러운 급발진적인 행동이어서 이게 국민들 공분을 사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쵸. 전체적인 헌법이라든가 법률에서 조항에서 해석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고서 그 다음 뭐 행보라든가 뭐 다음 대책을 논의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네요. 법은 법리주의적으로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게 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거를 너무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네. 다른 법리적인 원칙이라든가 네. 행정상의 문제라든가 법 절차를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해석했을 때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네. 한동훈 당대표가 사퇴를 했잖아요. 네. 이분은 그러면 앞으로 막 대선에 나오거나 이럴까요?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선까지는 아직 뭐 정상적으로 갔을 때 2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 네네. 거죠. 제가 볼 때 바로 차기로 나오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차기로 나오기 네. 쉽지 않고. 이준석 씨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준석. 그쵸. 대선은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이준석 씨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요번에 대선 후보가 좀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쵸. 아무래도 새로운 당도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볼 땐 정당도 많이 분리가 될 거고 네네.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에 있는 슬로건을 가지고서 정치를 논하기에는 조금 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치를 국론 분열이 좀 많이 돼 있는 상태고요. 또 지금 대외적인 요건도 그렇고요. 트럼프 당선되면서 트럼프 쪽에 붙어야지만 살 수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쵸. 또 중국이 지금 많이 쇠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무역 전쟁이 지금 확실하게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붙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친중 쪽 정치인들이 그 기로에 서게 될 것 같네요. 친중 쪽. 그래서 아마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전 세계를 주무르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맞죠.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봐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결국엔 그러면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 따라가면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금융 개방이 좀 될 거예요. 금융 개방이 굉장히 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법률 시장도 개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식 시장이라든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는 뭐 법률 개방 그래도 많이 하진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점차적으로 아마 지금 순차적으로 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네. 약속한 FTA에 의해서 FTA 조약이 그래요. 네네. 이게 쌀 개방 같은 경우 계속 그 지연을 약속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지금도 많이 지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법률이랑 금융까지 개방이 될 걸로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2025년도에 대한민국은 좀 그래도 경제 성장도라든지 이런 정도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25년도 초반기 때 아마 자영업자 대출이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좀 경제적인 대출 부분이 조금 25년 상반기 한 1월 정도에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월 달에 조기 소진될 수도 있고요. 네네. 부동산이 갑자기 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대출을 풀어주기 때문에 지금 네네.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 안 되고 있어서 집을 사고 싶어서 못 사고요. 건물 거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돼서 아마 25년 9월까지는 좀 장이 좋을 걸로 봐요. 15년 9월까지. 네, 왜냐하면 대출 부분이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법도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네. 상법 개정이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식 시장이 굉장히 폭등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10분까지. 네. 오, 그러면은 좀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에서는 좀 더 호재죠. 어떻게 보면 호재인데 호재네. 요 시기를 반짝 잘 이용하시면 네네. 그래도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에 너무 힘들었던 경제적 부분 좀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준비를 잘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과욕 부리다가 투자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쵸. 25년도에 어느 정도 판단하셔서 조금 약간 회피를 할 수 있으면 회피를 하시고 네네. 좀 빠져나오시길 바래요. 아, 네. 그쵸. 금전적인 부분이 좀 융통이 될 것 같네요. 너무 과하면은 네. 결국에는 안 되기 때문에 투자라는 네. 게 자기가 가능한 선에서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네. 그래서 기업들도 이게 대출이 약간 풀리는 부분이 있고요. 네네. PF라든가 이쪽이 좀 막혀있던 부분이 약간은 해소가 될 걸로 보여요.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네네. 일부는 해소가 되기 때문에 숨통을 튀는 분들이 있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2025년도에 혹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까요? 자연재해가 조금 위험하죠. 왜냐하면 열폭주 영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요. 네네. 날씨가 많이 더울 거예요. 더 많이 덥을 거로 봐서 에어컨은 미리 필수로 챙겨두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하수 문제, 네. 물 부족 문제 부분에서 지하수 관련 문제가 조금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집안 침하라든가 이제 뭐 약간의 이 해상 쪽으로는 뭐 네. 이렇게 물 피해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홍수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지진이 나도 내년에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높고 지진이 나거나 화산 폭발이 내년에 많이 일어나긴 하는데 백두산까지는 네. 아닐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백두산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럼 가까운 나라에 있는 혹시 일본에 있는 일본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7월달, 8월달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집 부족하고 뭐 네네. 여러 가지 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뭐 집이 남아돌아서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난민 수용까지 생각할 정도로 좀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네요. 난민 수용.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느 네네. 대비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반도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올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일본이잖아요. 네네. 항상 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게 일본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에서도 발생되는 문제긴 한데 네. 자위대 문제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자위대가 뭐 들어오기로 계약이 돼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쵸, 하시는데 그러니까 없지 않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먹어야지만 되는 거고요. 네네. 뭐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을 할 때 미국으로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미국밖에 없어요. 저희가. 진짜 다 적이네요. 네, 그렇죠. 어차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네. 창건 이래로 침입을 많이 받긴 했잖아요. 그렇죠. 침략을 많이 그래도 당했죠. 자존감이 높고 그 국민성이 굉장히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네네. 있기 때문에 극복은 해놨으나 선토의 기로에 서게 되죠. 그래서 저는 국익우선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네네. 국가의 이득이 된다면 어느 나라든 중립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정조 시대 뭐 중립외교라든가 뭐 네네. 세종대왕께서 했던 중립외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쵸.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2025년 대한민국 국군을 이렇게 촬영을 해봤고요. 보시고 선생님은 또 이제 정치적으로 또 중립이시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댓글을 다실 때 정치적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령님 당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나라 잘 되는 쪽으로 편을 들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 뭐 주로 누굴 좋아하진 않아요. 네네. 그래서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네. 국익상 위배가 된다면 그건 안 됐으면 좋겠다로 말씀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